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충청남도의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전문위원 김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충남 특성화고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의정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도의 이종화 의원입니다. 충남 교육이 요즘에 이제 자꾸 학력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없고 특히 실업계 고교나 특성화 고교에는 학생을 유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좋은 토론으로 만들어서 의제를 가지고 충남도 교육청이나 우리 충청남도 또 각 시군에서 우리 도내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도내 학생만 갖고 이제 학교를 운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외국 학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려면 우리 도에서 좀 여러 가지 특별 자치도로 해서 자치 운영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오늘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함께하신 모든 분들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인사하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에 처음 교단에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특성화고에 근무를 했지요. 그 당시에도 위기라고 했어요, 사실. 1990년도에도. 그렇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은 그때하고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고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대략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토론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현실을 한 번 더 냉철하게 진단해보고 발전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일반고의 그 직업 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 계열을 운영하는 이제 종합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우리 충남 지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순수 특성화 고등학교는 28개고요. 마이스터고 5개, 그리고 종합고 형식은 5개. 그래서 총 38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반도체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2025년부터는 특성화고가 하나 줄고 마이스터고가 6개로 늘지요. 그래서 전국에서 시도에서 두 번째로 경북 다음으로 우리가 마이스터고는 많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 사실 그렇게 많이 관심받고 있지 못하는데요. 우리 충남에 10,00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계열별로 보면은요, 농해양 계열 7개 학교, 공업 계열은 전부 농해양 공업 계열은 전부 다 공립학교예요. 공업 계열은 마이스터고가 4개 있죠. 그래서 마이스터고가 주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업정보 계열은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계열 사립학교 6개, 공립학교 6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종합교 형식으로도 몇 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업계열은 지금 마이스터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가사실업 계열은 가사시열 문화예술 계열에서 이제 K-팝 고등학교가 들어가서 여기는 사립이죠. 그래서 3개 학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취업 전략과 특성화 고등학교의 활로 모색을 중심으로 박병규 한국 K-팝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K-팝 고등학교 교장 박병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책자에 나와 있는 원고는 그냥 참고하시고 그냥 저는 어떻게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 한 30여 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30여 년 생활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K-팝 고등학교는 진짜 지난 2020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올해 첫 졸업생이 이렇게 배출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K-팝 고등학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에서 특히 또 도교육청의 관계자분들이
저를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 그 춤추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러면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가르칠 교과서는 있나요? 없지요. 가르칠 선생님은 있어요? 없지요. 그렇게 하는 학교는 있나요? 없지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한국 K-POP 고등학교와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를 했는데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계 유수 언론들이 우리 학교를 취재해서 전 세계에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3대 공중파 방송 중에는 ABC 뉴스가 우리 학교를 취재해서 미국 전역에, 그것도 메인 뉴스 시간대 보도를 했고요. 영국의 더 타임즈, 일본의 NHK는 3번이나 보도를 했습니다. 뭐 프랑스의 TF1, 인도네시아 메트로 TV 등등 전 세계 언론이 저희들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각 시도에서 일주일이면 저희 학교 한 보통 2~3팀씩이 저희 학교로 탐방을 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학교를 모델로 해서 2025년도에 경기도 안산에다가 450억인가를 들여서 K-POP 고등학교를 개교를 한답니다. 울산에서도 2번이나 다녀갔고요. 최근에는 부산교육청에서 과장급 이상 관계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근데 부산교육청에서 오셔서 저랑 하루 종일 이렇게 학교 이제 시설을 견학을 하시고 저랑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출발하기 전에 맨 마지막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없겠냐.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2028년도인가 해서 부산국제 K-POP 고등학교를 설립을 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그 부산교육청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나는 K-POP 고등학교를 안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냐 그러길래 글쎄 뭐 저는 야구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도 부산하면 생각나는 게 뭐 사직구장, 최동원, 뭐 부산갈매기, 롯데자이언츠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야구와 관련된 도시가 부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야구 선수를 육성하는 고등학교는 전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야구가 어마어마한 산업입니다. 이 산업의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정규 고등학교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너네 뭐 놀기 좋아하고 체육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는 애들 다 모여서 베이스볼 산업학과, 야구 산업학과를 만든다라고 하면 아마 이어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잘하는 애는 선수로 뽑아서 육성을 하고 야구는 좋아하지만 선수까지 못 가는 애들은 야구와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산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야구하고 아주 이렇게 연결되면 더군다나 야구 쪽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대한야구협회가 있고 대한민국 잘 나가는 10대 대기업들이 다 야구 구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축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의 농공상 이 개념을 벗어나야 된다. 이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산업 아닌 것들이 어디 경제활동 아닌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밖에 나가 집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이 경제활동이고 모든 게 산업입니다. 이거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담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 수급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우리 임수민 교감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 100% 공감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우리가 저 식당 간판 자주 바뀌는 식당 치고 잘 되는 식당 없습니다. 또 주방장 그대로인데 식당 간판 자주 바뀌고 또 주방장은 변하지 않는데 매일 신메뉴 개발했다고 밖에다 현수막 거리 식당 치고 잘 되는 식당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뭐 드론항공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시고 우리 선생님도 와 계십니다만 저는 이 K-POP 고등학교에서 올해 교장 제가 7년 차입니다. 7년 차인데 드론항공고등학교는 저 7년 교장하는 동안에 5번째 바뀌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교장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평생을 영어를 가르치신 분을 평생을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신 분을 교장 자격증 취득의 첫 번째 발령을 그것도 고등학교에 그것도 특성화고등학교에 그것도 드론항공고등학교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분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저 대학교 후배 되신 사석에서 만나면 형 동생 하는데 형 미치겠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미칠 것 같습니다. 또 뭐 드론항공고등학교는 상업 선생님들이 거기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 선생님들 마케팅을 배우고 경영을 배운 분들이 가서 드론 연수 몇 시간 받아갖고 아이들을 드론을 가르친다? 동아리 활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전공을 해서 오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가서 그거를 몇 시간 연수받아서 가르친다? 그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공상 이 영역을 없애자, 부분을 없애자. 굳이 그 부분이 왜 필요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교사 수급 제도 자체가 쉬운 것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선생님이 우수하며 학생들은 저절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BTS가 강연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논두렁에다가 논바닥에다 하우스 짓고 한다 하더라도 아마 학생들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 특성화고등학교의 기본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도 뭐 취업률이 뭐 30몇 프로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는 가장 높은 도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있다 보면은 취업률을 높여라 이제 수시로 공문이 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현재 상태에서 취업률을 높이는 것보다 차라리 우수한 대학을 보내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 대입 제도 자체가 바뀌어서 서울대학교 공대는 서울대학교 전기과는 어디가 가장 많이 간다? 홍성공고 전기과 아이들이 서울대학을 가장 많이 가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전자과는 어디가 많이 간다? 예산전자고등학교 전자과 아이들이 서울대학을 가장 많이 간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전국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다 특성화고등학교로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수한 아이들이 있으면 대기업에서도 거기 가면 이미 기초과정을 끝낸 전기, 전자 부분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가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보시다시피 인원 미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하위권 학생들이 옵니다. 최하위권 학생들이 오다 보니 기업체에서 아예 이렇게 좀 외면을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을 했다 한다 한들 물론 일부 학생들은 우수한 곳에 취업도 하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농공단지 수준에 갑니다. 그러니 인식 자체가 다시 농공단지 갈 그 정도 취업 수준이 되다 보니 우수한 아이들이 안 옵니다. 우수한 아이들이 오지 않다 보니 학생들 수준이 낮다 보니 또 어떤 기업에서 외면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과나 전자학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 대학을 가고 우리나라 서울에 인서울을 하고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이 몰려간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특성화고등학교가 뭐 여러 가지 뭐 혼란이 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 산업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어떤 사회나 국어나 영어가 열심히 해서 점수 맞춰서 서울대학교 전자과 가는 것보다는 중학교 때 이미 손재주가 있고 그런 쪽에 어떤 기계 만지는 게 관심이 있어서 홍성 공고를 가고 그 아이가 서울대학을 가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여기나 산업계를 이끌어나가는 어떤 훌륭한 어떤 인재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취업률 높이는 것보다 우수대학 입학을 하다 보면 특성화고등학교가 또 그만큼 또 인기가 높아질 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다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되려면 우수 자원이 특성화고로 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인재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런 학교로 또 선제적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학생들의 수요 욕구에 맞춰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이제 활성화를 위한 판로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 학생들의 이제 수요 욕구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홍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성고등학교 김종호입니다. 먼저 우리 이종화 의원님이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정 토론을 기회를 주신 거. 처음에 토론자로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특성화고의 교장으로서 또 제가 해야 될 책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많은 발전을 희망하시고 이렇게 있어주시는 데 대해서 제가 기꺼이 저도 이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취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나왔고 2019년도에 두 차례가 돼 있고 지금도 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의정 토론회를 만들게 된 이유도 사실 지금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다문화 외국인들이 없으면 우리 산업계가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지금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원고는 그만큼 고졸 취업이 얼마큼 중요한가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공감대를 좀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취업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원고를 썼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제가 토론 주제는 네 가지로 해서 원고와 관계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토론 드릴 말씀의 내용 근거 자료는 이미 원고에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특성화고의 역할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고 경쟁 중심의 교육을 완화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중요한 열쇠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바로 특성화고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진로에 원하는 희망조사를 해보면요, 학부모님들이 73% 정도의 아직까지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와중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얼마나 입학을 하고 또 고졸을 졸업을 한 후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난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 대입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희망 조사를 보면은 학부형들의 그 대학에 대한 진학에 대한 열정은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이런 와중에서 우리 특성화고를 발전시킨다는 거, 다시 말하면은 중소기업 인력을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입생 유치에 대한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토론자께서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다수 직업계획화 지금 소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협학형 고등학교 35개, 마이스터고 65개를 더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특성화된 이런 고등학교를 만들게 되면은 제가 소속해 있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의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이 협학형이나 마이스터고를 만들게 되면은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 일반 특성화고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 특성화고에는 성적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또 무관하고 성적에 의해서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진로를 지도할 때 특성, 적성보다도 사실 성적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이런 아이들도 감당해낼 수 있고 또 그 학생에 맞는 수준의 교육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라 하더라도 다양한 아이들을 같이 키워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그런 교육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만 물려서 쏠려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그런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성화, 협학형, 마이스터나 이렇게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우리가 특성화고를 지원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발자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스터나 해박병원 고등학교를 만들게 되면은 그만큼 재정 지원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일반 특성화고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신입생 유치 어려움으로 학생의 주도권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로를 선택할 때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담임설의 의사는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성적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은 다 대학 진학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문계를 가죠. 인문계 가고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성적 순으로 특성화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좀 변화되지 않고서는 특성화고 발전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너무 난제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권한과 사람들의 자율권, 요즘에 교권도 많이 침해되고 있는데 우리가 특성화고를 살리고 또 우리 산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선생님들의 진로, 지도에 대한 이런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주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입생 유치 어려운 점은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것 같습니다. 실업계 고등학생에는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가고, 그러니까 학폭 문제, 그리고 중도 탈락률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대학 진학도 어렵고,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악순환이 돼서 직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해서 진학률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에서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감도 많이 들고 상실감도 많이 들고, 특히 전공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너무 아이들이 자질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10분의 1 빼기 0.1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런 소수점이라든가 분수 계산도 하지 못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신입생 유치에 특성화고 운영에 있어서 신입생 유치가 가장 중요한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화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고등학교 운영 3배 정도의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에 의해서 실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겠지만, 어쨌든 특성화고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개인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형들은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세히 설명드린다면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책을 무료로 주고, 또 방학 때라든가 또는 실기시험에 임박해서는 방과후를 하는데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면 수당도 줍니다. 그리고 고졸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수당도 나가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학부형들은, 특히 중학교 3학년 학부형들 과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도 발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고에 대한 그런 이점들, 그리고 정확한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인문계 선생님들이십니다. 국어, 영어, 수학, 진로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많이 모릅니다. 관심 밖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적순으로 진로, 고등학교 진로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가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지금 현재 고졸 특성화고 출신들의 취업이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우리 학부형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역량 수준 도달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제목이 돼야 길러낼 텐데 그렇지 못한 학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산업체가 과연 이런 학생들을 원하는 것인가? 사실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들을 좀 중견 인력으로 좀 키우고 싶은데 과연 산업체에서 과연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굉장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들어와야 바로 그러한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또 특성화고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이해가 부족한 측면은 매스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우리 지금 현장 체험, 현장 실습 지금 기간입니다. 현장 실습에 가서 그 수많은 학생들이 실습을 할 텐데 어떤 사고 때문에 그게 대소특필되고, 그래서 그런 현장 실습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 산업체의 책무성 협력체제 강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 취업생들이 원하는 월급 수준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월급 수준은 OECD에 비교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10% 떨어지고, 어쨌든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취업해서 얼마를 받으면 좋겠는가 희망 조사를 해봤는데 약 33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대학교 수준이에요. 왜 330만 원 정도를 희망하나 했더니 최소한 이 정도는 생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월급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과연 산업체에서 중소기업에서 그만한 월급을 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일단 취업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공급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할 여력이 없죠. 우리나라 기업은 대기업 위주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공급이 안 맞으니까 취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데 중소기업 들어가서 애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기업이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현장을 가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은 어렵지 않느냐. 사실 저는 취업생에게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공급에 얹어서 또 지원해 주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졸업하면은 대우를 더 좋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면은 이런 특성화고의 신입생 유치 문제라든가 발전은 어려움 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의 특성화고 입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자체가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서 노사정 협의회가 12월 8일 날 있습니다. 한 번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한 번 하더라고요. 12월 달에. 이제 1년 다 지나갔는데 이제 노사정 협의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협의는 필요한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발자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힘 있는 곳은 도나 지자체, 국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지자체나 또는 산업체 여기에서 많은 협력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헤아려 주시고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떤 건가 근본적인 그런 원인을 좀 파악하셔서 협력 체제를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네, 마지막으로 학과 개편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올해 5개 교, 7개 과가 학과 개편을 했습니다. 예, 지금 특성화고 발전 방안으로 학과 개편을 도에서도 굉장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우리 고졸 취업자를 산업 현장에서 어떤 학생들이 원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AI라든가 IoT라든가 PLC라든가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금 학과 개편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 일부 말씀드리지만 근데 산업체 현장에서 과연 이런 학생들이 과연 요구를 할 것인가? 실제로 기본적인 능력, 예를 들면 기계과의 용접이라든가 밀링이라든가 또 전기과의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과 직업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무시하고 첨단 것만 다 쫓아가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장의 선생님들도 물론 마스터나 학과 개편에서 신산업의 4차 혁명 시대에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산업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들을 우리 특성화고도 바로 소화해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학과 개편만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학과 개편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그 과에 해당되는 전문 교과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공급하기가 어렵잖아요. 교사 수급 문제가 어렵고 스스로 연구를 더 하고 또 전공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어렵죠. 이런 수급 문제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과 개편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협력 없이는 학과 개편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과 개편을 하지 않는 전통 그런 직업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과 개편에 있어서 몰아붙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두서없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운영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공정위 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공정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의 요점은 임수빈 교감 선생님의 먼저 제안한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자의 6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 줄곧 우리나라가 인구가 늘기만 했었지만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절대 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바람에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도 또 정책을 펼치면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미 실패해버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추세죠. 그래서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학령 인구도 적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대한민국 교육 환경에서 여전히 진학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정면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충남 특성화고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가 개최된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하고 기대해 봅니다. 임수빈 교감쌤의 기조 발제 내용은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특성화고 문제점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제 의견을 좀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중복된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은 당연히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 취업률 저조,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전문교과 교사의 사기 저하를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점은 당연히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저조 이 두 가지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이거는 비단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항상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만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을 시키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인구 절벽 시대에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이 이제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층 취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졸 이상의 고졸 학력 취업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이미 오래전의 일인데 왜 항상 특성화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가지고 항상 그것만을 공격을 하는지 저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고 이 모든 것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그 학교, 특성화 고등학교가 우수하다, 저 학교는 우수하다라고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속의 질적인 어떤 교육의 형태, 운영하는 형태가 아무리 질적으로 우수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취업률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이제 신입생 충원율이 당연히 떨어지면 학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학교의 어떤 책임성을 부과하는 것들이 이제 교육적 어떤 교육부를 비롯한 어떤 정책적으로 조금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성화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9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모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이나 그리고 직업계고 해외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게, 가장 발빠르게 아주 좋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완해야 될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말로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직업교육 인식 개선입니다. 한 예로 제가 올해 저도 교육청에 계속 있다가 9월 1일자로 제1고로 가는 바람에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학교 교직원의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너무너무 진지하게 묻더랍니다. 엄마, 천안 제1고등학교는 정말로 공부 안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가는 데야?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 막 갓 들어온 중학교 1학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진로를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자유학년제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직업 세계를 알고 이러한 시기에 수업을 들어오신 선생님께서 조금 이제 그 당연히 애들이 소란스럽고 딴청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던진 말이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저기 저 천안제일고 같은 데 간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네. 천안제일고는 우리 엄마가 근무하는 학교인데 우리 엄마가 근무하는 학교가 그런 학생들만 오는 데였나? 아이는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꽉 박힌 말이 그 말 한마디입니다. 비단 그 선생님만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든 우리들의 어떤 잘못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그 절실하게 느낀 게 이 중학교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인식 개선 연수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느꼈고, 이거는 그냥 아까 좀 전에 그 임재빈 교감생님 말씀하셨던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직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만의 어떤 전문성 향상 연수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 내용들만 있는데, 그게 아닌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내용들을 조례에 같이 넣어줘서 그게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간절하게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호주나 독일이나 직업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교육이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직업교육 전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직업교육이 아니라 진로교육만 있어서 그냥 선생님들이 책임지지 않는 진로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대학을 가기 쉬운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직업교육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고, 또 이를 위한 초중학교 교사 대상으로 연수가 의무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조례 제정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직업계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이 지자체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방 소멸이 이제 표고로 눈앞에 바로 와닿았습니다. 이제 일본과 같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당장 지방 소멸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거점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적극적으로 특화시켜서 육성해내면서 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그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어떤 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솔직히 제가 예전에 이제 근무했던 작은 지역에서도 서울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한테만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재경 기숙사라고 해서 굉장히 그 지역의 이제 지자체장이 자랑스럽게 자기 치적을 말씀하시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울로 바깥으로 대학을 지나가는 아이들은 우리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고향의 중요한 인재들은 우리 고향에서 꼬리박게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닐까.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마련을 할 때도 105% 이상의 돈, 그러니까 주택 마련 자금의 105% 이상을 대출을 해줘서 30에서 35년간 아주 천천히 갚을 수 있게 무이자로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이제 마련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자체에서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과감한 어떤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를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함께 가져오는데요. 이런 사회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차라리 출산율을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사망률을 증가시켜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빨리빨리 죽게 해야 고령화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인구 이동. 그래서 이민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가족 단위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그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 현장에도 대부분 지금의 비율보다도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이 산업 사회에 많이 있다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현상의 변화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한 아이가 현장 실습에 가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외국인 노동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기분 나빠서 이래서 있을 수가 없어서 돌아왔다 그래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보다 이 아이의 숙련도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자기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보완을 해줄 필요가 그 중간 관리자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제 그 전체 기업 사이에 있어서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어서 기업과 지자체와 학교가 서로 연계해가지고 이제 그런 인력을 양성을 하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이제 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 과정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지방 소멸, 뭐 또 직업 창출,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인력 양성 이런 게 이제 더 이상은 이거는 교육청의 일이다, 어떤 지자체 일이다. 각각의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제 늦었고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런 어떤 지역 협력 체제를 많이 구축을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좀 해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구축을 해서 좀 더 이제 좀 다양한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제 그 외국인들의 어떤 유입 인구가 많아지고 다문화 사회가 되는 거를 우리는 활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라고 오히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걸 같이 함께 고민해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발제자 선생님께서 하신 내용들이 다 맞는 얘기고 그 중에서 이제 또 특히 강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특성화 고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진로 교육이 아닌 직업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의 연수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특성화 고교 학생들이 그동안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수한 학생들, 학업이 상당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뭐 외국 유학까지도 보내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수도권이나 도시권에 이제 학사를 만들어서 기숙생활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재정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특성화고 학생들한테도 지자체에서 뿌리낼 수 있도록 지역에 뿌리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장학계들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학교 졸업하고 지역에 뿌리내렸을 때 주택을 마련해 준다든지 또 지역 산업체와 연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규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고 앞으로는 또 외국인 학생이라든지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민 장려 정책을 통해서 이제 외국 학생들이나 뭐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특성화 고교 학생들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외국인들 관련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교육기관이나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국가 중앙정부가 함께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특성화하고 활성화를 위한 역할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교육 환경 변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범모 충남 드론항공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항공고등학교 근무 중인 정범모입니다. 아마 저를 여기 토론자로 사실 제가 혼자 교사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이제 토론자로 여기를 초대해 주신 거는
아마도 신산업 분야에서 저희 학교가 학과 입학한 지금 4년째입니다. 드론 분야는 표시 과목도 없습니다. 즉 교원 자격증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안 만들어졌고요. 그동안에 교사들은 그 직업 전문교과 교사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욕을 먹으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은 지금 4년째 미달 없고요. 내년도도 지금 모바로 지금 넘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 위주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충청남도에서 그 신산업 분야의 학과 입편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쪽으로 정책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현장 변화는요, 그 2022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데 이쪽 분야에 그 신사업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학교 그 교원 양성기관에서 지금 현재 양성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학교 현장에서 그걸 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4년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드론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데도 없습니다. 물론 그게 기계, 전자, 건설, 운전운수, 상업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지만 그 해당 교과 지금 교원들도 드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교원 양성 체제도 없었습니다. 연수 체제도.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거의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계속 연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저녁에 남아서 연수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교사들도 이번에 4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교사들 드론 축구단 결성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수목날에서 우리 드론 축구 한번 해서 정대 나와서 재패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제가 놀랬던 게 4년 전에는 드론 축구 자체를 날리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팀이 결성되고요. 제가 가장 못하더라고요. 이제는 거꾸로. 그때는 제가 잘했는데 역전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그런 것보다 내부에서 하시는 변화를 잘 못 느껴요. 근데 밖에서 올 때는 많은 변화를 느끼고, 지금 이제 기업체들도 제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오히려 인력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관계 쪽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저희 학교에 추진했던 거는, 이게 원래 제가 4년제 분수할 때 이렇습니다. 이 드론 산업이라는 게 저희 학교가 전국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불행한 것은 충남 지역하고 홍성 지역이 전국 꼴찌예요. 산업 쪽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홍성 지역은 드론에 관해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론 기업은 어떻게 인력을 채용하냐면, 일단 최저임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되면 이제 연봉 5, 6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학부모 교육한테 똑같은 얘기예요. 왜 입학할 때는 미래를 보고 오면서 3학년 때는 왜 현실을 택하냐. 연봉이 작으니까 3학년 가면은 연봉이 1,000만 원 많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간단한 거예요. 충남 지역에는 드론 기업이 있는데 대전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이북에 있습니다. 드론 하시는 분들은 경기 이남으로 내려오면은 좌천당했다 표현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인천이나 경기도로 갈 경우에는 최저임금 받아서 밥값 내고 집값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고민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는 분명히 그렇게 가는데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성고등학교 지나간 학생들 가정이 부유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다행히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도 드론 기업을 원하는 친구들 100% 지금 합격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기업에서 지금 상당히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했던 게,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76쪽에 보시면은 아마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산업의 특화학교 지정을 통한 지역 연계 직업계 역할 확대. 이게 사실은 저희가 4년 전에 왔을 때 학교 내부에서 이쪽 학교가 지역에 산업계가 없으니, 드론 산업이 없으니 애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또 학교 혼자 그 생존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가치, 그 다음에 대학교 기업하고 같은 상생구조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4년 전에 만들었던 기획안 중에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드론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학교 외에 8,000평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그 광천 여중자리예요. 그 교실이 총 몇 개냐면 한 30개 정도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교육원에서 쓰는 것이 불과 10개도 채 안 됩니다.
한 20개 정도의 교실이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는 1층만 쓰고 있고 2, 3층 같은 경우는 배내합판을 막아놨어요. 애들 출입 못하게. 그런데 그곳에 이제 기업이 입주하고 그러면 기업체 그 직원들이 나머지 시간 동안 저희 학교 친구들한테 기술 전수하겠죠. 그러면 기술 전수 받은 학생들은 당연히 기업에서 데려갈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인큐베이팅식으로 해서 거기서 싼 임대료로, 임차료로 큰다면 그 기업들은 다시 홍성의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 기업들이 늘어날 경우는 당연히 어떤 산업단지나 그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50% 이상 학생들이 타적에서 옵니다. 그 학생들이 충청남도 홍성에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지역 가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에 예산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충청남도에 정착하겠죠. 그거는 지역 소멸 문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 홍성 쪽에 9년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실 이제 제 이 고향으로 생각하는데, 전에 취업계 할 때, 그 모 사장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우리 학생들 채용해달라고. 근데 그 사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업종에서 우리나라 4대 기업 안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홍성에 왔는데, 지금은 나머지 3개 업체는 엄청나게 컸고요. 거의 대기업 수준 컸고, 이 기업은 더 밑으로 간 겁니다. 이유는 젊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답니다. 젊은 사람 구해야 사업을 확장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럼 기업은 떠나는 거고 젊은 친구들은 기업 없으니까 또 떠나야 되겠죠. 그럼 아마 인구 소멸이 가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안했던 게 교육 중에서는 저희가 교육원이 워낙 크니까 충청남도에 드론 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충청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는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드론 교육을 원하는 친구들 많아요. 지금 공동십시장으로 해서 어떤 조정교육 받는 거 그런 쪽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었고요. 관광 쪽에서는 사실 이제 지역 상생 쪽입니다. 이제 이 평생교육과 관광 쪽은 예산에 있는 어디죠? 예다운가요? 그 출렁다리가 200억 들었답니다. 드론 택시 하면은 20억이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그걸 오사산하고 은공산하고 홍주성까지 연결한다면 상당히 관광효과가 더 클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드론 스포츠대에 저희도 이제 시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연다면 관광객들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 저희도 이제 홍성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셔서 드론 아카데미라고 해서 해마다 드론 조종 교육하고 그다음 실생활 쓸 수 있는 그 방제 교육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농사 짓는 분들이 7, 8월 잠깐 한다라고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 상당한 소득이거든요. 본인 농지를 본인이 또 드론으로 농약 뿌리면은 농약도 안 먹고 효율적입니다. 보통 3,000평 뿌리는데 한 7분 정도면 됩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겠죠. 그런 사업을 해서 진짜 홍성군에서 진짜 지역 주민들 먹고 살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직업 원하는 분한테 재구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게 평생교육이었고요. 기업은 아까 말씀대로 드론을 하는 기업들이 영세합니다. 보통 5명에서 한 7명 그 정도 수입니다. 그 친구들은 사실 기술도 어디 석박사를 통해서 상위 기술로 갈 수 있는 월급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폴리텍이나 이제 청운대, 해전대에다 이런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특성화고등학교는 기능인재다. 전문대는 기술인재다. 그 다음에 4년제는 지식이다. 그런데 지금 드론 기업체에서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기능, 기술, 지식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학교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학 교육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 애들이 이제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참 이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올해부터 이제 중기청 사업 도입해서 지역의 폴리텍하고 연계시켜서 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취업에서 만족한다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과정까지 벌써 나간 친구들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온 기업들이 들어온다 치면은 그 기업들은 분명히 저희 학교 같은 기능인력도 필요할 거고요. 전문대에서 기술력도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지식의 인재도 필요할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특성화의 발전이 아니라 인구 감소나 여러 가지 한다면 그 지역에 어떤 산업 클러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어떤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허브가 만들어져야지 거기 산업체가 들어오고 발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기업이 올 리가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홍성은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도에서 만약에 하실 때 그 학과편 방향이나 어떤 그거는 특성화 전문대 4년제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 연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별도로 되면은 젊은 층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외지에서 전문 인력을 데려가기 때문에 더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저도 이제 홍성고 교장선생님 동의하는 게 뿌리 산업은 지켜야 되고요. 분명합니다. 뿌리 산업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자체의 어떤 경제 방향과 그런 마인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사실은 그림 보시겠지만 이거 단위 고등학교에서 할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학교 애들과 관련이 있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 홍문표 의원님도 만나고 교수님도 만나고 여러 번 만났었는데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고요. 핫도그를 마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교원들 연수 정책도 1주, 2주가 아닌 최소한도 3개월, 4개월 정도 해당 지역제 파견시켜서 직접 직무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갭을 줄일 수 있고 신산업을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산업도 도입하는 학교들은 저희 학교처럼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는 교사들도 많이 되고 이제 한 단계 지금 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점은 좀 봐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이제 정책 제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지금 새로 준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드론 쪽은 회전익하고 고정익 두 가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고정익이 시장이 형성이 안 됐다가 요번에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회전익만 하거든요. 근데 고정익을 하려면 일단은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150m에 45m.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드론 비행장 가지고 있지만 비행장 가지고 그 안에 활주로를 못 내놓습니다. 별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용덕 교수님하고도 말씀 그때 했었는데 뭐냐면 군유리 같은 그 외곽에 있는 여기서 1.5km 이내 인가가 없어야 돼요. 그 주위에는 그런 데를 이제 사용허가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용하면 국민들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도 교육을 할 수 있겠죠. 아마 이거는 이제 전국 처음일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 학교가 되어가려는 게 고정익하고 회전익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하려는 겁니다. 그럼 아마 전국 유일의 고정익과 회전익을 하는 특수화 고등학교가 될 거고요. 아마 홍성구가 아니라 충남이 아마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제가 왔다 갔다 했네요. 이제 그 교원 양성 같이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계열 문제입니다. 저희가 산업계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공업계열, 농업계열, 관광 그쪽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희 드론 분야는 실습비가 많이 들어요. 재료비가. 재료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애들 데리고 버스를 데리고 많이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됩니다. 드론은 100% 현장직입니다. 근데 이제 실습장에 가깝다 보니까 버스가 배당이 안 됩니다. 일정 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좀 주셔가지고 거의 셔틀로 이제 거기 비행장까지 왔다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시적 예산인 거라 이제 문제고요. 계열이 이제 상업계열이다 보니까 공업계열은 실습비가 좀 많습니다. 상업계열은 계열 단위화하기 때문에 실습비가 작게 나와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학과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공업상업 농업계열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실습비 지원을 그 학과의 성격에 맞게 좀 바꿀 필요가 있느냐 않느냐. 공업계열이라도 실습비가 전혀 안 드는 데가 있고요. 거의 안 드는 데가 있고 상업계열이라도 실습비가 많이 드는 데가 있고요. 그러면 그 실습비는 결국 교육에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산업은 이게 어디 속하게 되면은 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산업계열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그 신산업계열 하는 분이 그런 말씀드려요. 드론도 그렇고 새로운 신산업계열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신산업계열은 기존 교과랑 다르게 어떤 계열은 다르게 어떤 지원과 방향이 좀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교육과정도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학급에 한 학년에 그럼 이제 국영수사과 교과목이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전문교사가 12명이야 되거든요. 전문교과 교사가 지금 10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과에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그럼 전문교과가 일단 저희가 전문교과 수업 시수가 17시간 정도 나옵니다. 국영사가 보통 교과 12시간 나옵니다. 주당. 그리고 저희 방과후 해야 되고요. 담임도 해야 되고요. 여러 사업도 해야 됩니다. 뭔가 안 맞지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현재 드론이 3학년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학년에 전부 다 인문교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애들 전공교육을 못하겠죠.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취업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너네 못 가르치는 것보다는 지금 제도가 과거처럼 이렇게 돼 있다면 뭔가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는 당연히 많이 맞습니다. 왜 1, 2학년에 들어오면 안 가르치냐?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떻게 되면 보통교과 수업수를 줄이고 저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적인 일이 과중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존에 이 산업세가 많이 변하면 기존에 어떤 정책의 유연성을 주셔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학교 내부에서 이건 이제 정치하고는 좀 다른데 어려운 게 없는 게 저희가 외지에서 한 55% 심지어는 거제도에서 옵니다. 거제도 오고요. 제주도 오는 학생들은 저희가 거절을 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근데 기숙사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부에서 지금 다른 데는 보통 2인 1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6인 1실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점이라든가 좀 도와주시고 비행장 시설이 사실 폐교를 일수하다 보니까 차라리 맨 땅에 그냥 건물 지었으면 좋을 텐데 폐교하다 보니까 애들이 베니아판 막아놓은 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폐교 체험을 합니다. 사진 찍고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쪽에 다행히 이제 김태형 도지사님께서 올해 내년이죠 6억 4천 지원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 일부를 하는데 그쪽 환경이 진짜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안전한 시대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륙이면 저희 학교도 이제 지역사회 봉사하고요. 같이 하고 지역사회에서 학생들 많이 뽑아주시고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수 체계도 없기 때문에 교원 양성을 이제 하는 것보다는 기존 학과 교원 양성 제도로 해서는 안 되고 별도의 계열로 분리를 해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지역의 드론 업체의 전문가들이 와서 함께 학교와 드론 산업체가 함께 있으면 그 업체에 학생들이 알바도 할 수 있고 또 업체에서는 학생들한테 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기업 유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실습 재료비 등이 기존의 일반 공업 계열과는 좀 달리 책정을 해야 된다. 학과 특성에 맞춰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학생이 특성화고들은 대부분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이 많잖아요. 인문계는 지역의 학생들이 가지만 실업이나 특성화 쪽은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숙사가 지금 6인 1실 쓰고 있다는 건 정말 너무 좀 걱정이 드네요. 기숙사를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 또 드론 항공 교육원의 환경이 좀 열악하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늦었지만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해서 해주신 우리 교감선생님 또 토론회에 나와주신 선생님들 말씀이 정말 1000% 맞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저도 늘 현장에서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을 지고 선도주자 역할을 해나가며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도와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바뀐 모습들을 보면은 그전에는 기관단체장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학교 행정하고 지자체 행정하고 각자 놀았어요. 그리고 왜 도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 지자체 보고 해달라고 하느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충청남도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직업교육 인식 개선하는 부분 사실 작년과 달리 올해 충남교육청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라든가 진로 선생님들 모셔서 하는 연수, 담임선생님 연수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돼서 하고 이제 뭐 앞으로 조금 더 다양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실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오늘 많이 드린 것 같은데 2017년부터 매직 사업 그리고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 사업 7년째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병천고등학교. 상당히 지금 모범적인 사례로 신입생이 초과 모집되고 있고 또 취업률도 상당히 좋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당진 지역에서도 희망조사해 보니까 지금 병천고등학교로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공 모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부분으로만 우리가 볼 건 아니고 앞으로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학생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이거 잘 파악해서 하면 분명히 특성화고가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토론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내빈과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의정 토론회 하면 처음에 개식하고 인사말 하면은 거의 다 가시고 발제자, 토론자만 남아서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 계셔가지고 충남도의 특성화 고교에 대해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특성화 고교에서 여러 학교에서 교감선생님들이 다 오셨는데 제가 아까 다 일일이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을 통해서 나온 발제 내용, 토론 내용 또 청중분들께서 주신 좋은 소중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관계기관과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서 충남 특성화 고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